지난달 28일 나이키가 유튜브에 올린 일본 학교 내 차별을 소재로 한 2분짜리 광고 영상이 큰 논란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 가디언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이 이 광고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신들은 모두 이번 나이키 일본 광고의 논란에 대해 전하면서 일본의 테니스 스타인 오사카 나오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세의 오사카 나오미는 IT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여자 스포츠 선수 가운데 연간 수입이 가장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외신에서는 지난해 오사카를 모델로 한 광고가 화이트워싱 논란에 휩싸였었고, 그 광고를 통해 일본 사회의 인종과 민족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일본 식품회사 니신식품은 오사카 선수를 컵라면 광고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니신이 공개한 애니메이션 형식의 컵라면 광고에는 오사카 선수가 흰 피부에 갈색 곱슬머리, 백인을 묘사한 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백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 오사카 선수는 내 피부는 누가 봐도 갈색이다. 니신식품이 화이트워싱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돌려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이트워싱은 영화에서 원작과 달리 백인 배우가 동양인인 것처럼 연기하거나 극중 캐릭터의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인종차별적 관행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일본에서 자신들을 백인인 것처럼 꾸며 일어나는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니신식품도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에 화이트워싱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다양성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해당 광고도 니신식품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삭제됐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광고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 소녀 축구 선수 3명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실제로 일본 효고현에 있는 제1조선 중급학교에 다니며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현대의 제1교포 문제를 고찰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습니다. 또 일본 남성들이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채 동생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이 학생을 쳐다보는 장면도 나오죠. 광고 마지막에 이 학생은 운동복 뒤에 야마모토라고 써진 일본식 성의에 더 큰 글씨로 기미라고 덧댄 뒤 걸어갑니다. 일본에선 실제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 교육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 교육 대상에 포함했었습니다. 이후 조선학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지만 2013년 아베 정권이 북일 관계를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이에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들은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광고에는 흑인 혼혈 학생과 일본인 학생도 등장합니다. 혼혈 학생이 미국인이냐 일본인이냐며 자신을 조롱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글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3명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만 광고 마지막에는 축구 경기를 하며 스스로 이겨냅니다. 나이키는 해당 광고에 대해 선수들의 실제 체험담을 근거로 만든 스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명의 축구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의 고뇌와 갈등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합니다. 나이키 광고 논란으로 일본 출신 미국인 카즈히로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카즈히로는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밤젤로 2번째 분장상을 수상한 특수 분장사입니다. 카즈히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 일본에선 꿈을 이루는 게 어려웠고 차별이 너무 심한 그곳의 문화가 싫어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카즈히로는 지난해 3월 일본 국적을 버리고 미국으로 귀화하면서 이름도 카즈히로 치즈에서 카즈히로로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즈히로의 이 발언을 댓글로 달며 광고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 고사카 다이마오는 자신의 SNS에 이 광고를 소개하며 나이키의 신발이랑 옷이 멋있는 이유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광고라면서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나이키가 악질적으로 만든 광고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을 차별의 나라처럼 묘사했다. 일본을 모독했다. 왜 일본인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는 건가? 앞으로 나이키는 한국계 일본인만 사면 되겠네? 나이키는 일본인을 차별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다라면서 일본에서는 조직적인 나이키 불매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는 공개 6일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일본인들은 미친 듯이 싫어요를 눌러댔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니클로 광고에 한글 자막이 일제강점기와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광고 원문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하였으나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는 한글로 의역됐죠. 광고에서 표현한 80년 전은 일제가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하고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전선에 끌고 간 때였습니다. 즉 80년이나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책임을 요구한다며 한국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미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던 상황에 유니클로가 바로 제1타깃이 시대자 광고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일본의 불매운동이 시작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기업들의 광고가 문제가 되면 사과문과 함께 광고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나이키는 이 광고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변화와 미래를 만드는데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이키는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심과 평등함을 호소해 가겠다라고 말하며 당당히 일본 내 비판에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일본인들은 왜 나이키 광고를 불편해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차별 그 자체보다 일본의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 발생 수는 61만 2,49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어린아이들이 사회성이 미숙해 서로 장난을 치다 싸우기도 하는 것을 다 적극적으로 보고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나이키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일본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차별과 폐쇄성은 경제에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이던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이 20년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 됐습니다. 특히 원천 기술을 보유했으나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린 메모리 업계는 점유율이 6%대까지 떨어졌고 자동차와 철강, 조선, 전자 등도 우리 기업의 눈부신 성장 속에 1위 자리에서 속속 밀려났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1990년대 초반 1위에서 중반 10위권으로 하락 후 최근에는 20위권 중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도 일본은 1995년 148개에서 2019년 52개로 급감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률은 0%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자만에 가득 차 차별과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경제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1990년대 빠른 추격자였던 한국은 일본의 주력 산업에 하나하나 깃발을 꽂으며 어느덧 수출 규모까지 넘보는 최고의 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5년 안에 한국은 주요 산업에서 일본의 마지막 남은 기술력마저 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